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드디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비행 때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비행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이는 단계적인 비행 능력 검증을 위해 계획했던 부분이며, 두 번째 비행부터는 랜딩 기어를 접은 상태로 비행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는 초음속 돌파 비행을 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게다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 기술을 갖고 있었던 에이서레이더의 핵심 전력 소자도 이번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람의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전력화를 통해 더 완벽한 전력으로 공중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필승 9월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장에서 KF-21 조종관을 잡은 안준현 중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격려와 함께 비행 보고를 마쳤습니다. 안중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날아올랐습니다. 두 달 전 초도 비행 때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았지만, 이날은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KF-21에 이어 안전 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뒤따라 이륙했습니다. 두 항공기가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줄 국산 항공기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KF-21은 이날 20분간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9일 CJ 1호기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고, 이날 행사에는 두 달 전 이뤄진 KF-21 첫 이륙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KF-21의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데요. KF-21은 현재 CJ 1호기를 활용해 초기 건전성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영역 확장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첫 이륙 후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요. 2026년까지 비행시험 2000여 회를 거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2032년까지 양산해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현재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내년 초에는 초음속 돌파 비행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엄동원 방위사업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F-21 시험 비행과 방산 수출, 첨단 기술 전력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초 비행을 포함해서 3회는 기본적인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후 본격적인 항공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비행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KF-21의 초음속 돌파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엄 청장은 올해 잦은 비로 소티가 계획보다 적은 부분이 있으나 길게 기간을 잡고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면서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에 띄웠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선사항은 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치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KF-21 함재기 국내 자체 개발 가능성에 관해 이 연구 결과도 연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엄 청장은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 이후 K방산에 관심이 부쩍 커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서도 외국의 장 차관급으로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현장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또 방산 수출의 약진 비결로 우수한 품질, 사용이 편하고 고장이 적은 운용성, 가격 경쟁력 외에 탁월한 운영 유지 능력을 꼽으면서 최근 방한한 호주 장군이 우리 종합정비창의 정비 모습을 보고 호주에도 이런 시설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2000년대 초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시작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이를 따라잡으면서 결국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고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1호기 기준으로 KF-21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이며 상당수의 핵심 부품은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제 엔진만 독자 개발하면 큰 부품들은 모두 국산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제트기용 첨단 엔진 개발까지 선언하면서 KF-21의 국산화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 레이더 기술 국산화율은 89%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에이서 레이더 기술은 어느 국가에서도 전수해주지 않으니 직접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일본만 가지고 있던 첨단 부품까지 국산화하며 미국, 일본 제품의 성능보다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순수 국내 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꼽히는 지라갈륨 전력 소자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11 보라매와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에이서 레이더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투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W급의 지라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9월 21일 밝혔습니다. 지라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이 유리하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빨라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합니다. 또 갈륨 비소 대비 7배 이상의 높은 전력 밀도 및 전력 효율을 얻을 수 있어 통신 시스템 효율 개선 및 소형화에 적합한데요. 이 때문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군사용 레이더, 고주파용 통신 시스템이나 전기자동차용 전력 시스템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산업적,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가 지라갈륨 전력 소자 부분 기술 개발을 선도해왔는데요. 특히 이 기술은 현재 미국과 일본만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로 미일이 보유한 지라갈륨 전력 소자는 평균 250W급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지라갈륨 전력 소자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 소자의 구매부터 활용, 처리 등의 제한을 두고 관리해오며 특히 제한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에트리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라갈륨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구조를 설계해 지라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전력 소자는 300W급을 넘어선 것인데요. 지라갈륨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란 서로 다른 두 반도체가 만나는 접합 계면에서 전자 이동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활용해 특성을 향상한 트랜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연구진은 개발된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하여 출력 전력 300W, 전력 밀도 미리당 10W 이상의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일본의 상용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인 250W, 미리당 약 8.4W 수준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또 이 기술은 군용 전투기 핵심 기술인 에이서 레이더용 지라갈륨 직접 회로에도 적용이 가능해 국방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지라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트리의 강동 및 RF 전력 부품 연구실장은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기관 율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라갈륨 전력 소자 시장은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의 출력을 강화하는 한편 5G 28GHz 대역의 주파수로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에트리는 RF-HIC와 함께 다기능 레이더용 지라갈륨 직접 회로 공정 설계 기술을 개발해 민간 기업에 기술을 지원해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지라갈륨 기반 직접 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로 이 분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트리는 지난 몇 년간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 회사와 대등한 성능을 이루었고 그보다 더 뛰어난 기술까지 개발해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규제와 에너지 효율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반도체 분야는 혁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의 영역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국내에서도 꾸준히 기술 역량을 축적해 나가 여러가지 군사 무기들에 적용해 자주 국방과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